안녕하십니까, 태공입니다. 오늘은 내두에 대해 살펴보게요. 내두는 일명 만두, 승금이라고도 하며 무덤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용맥을 타고 내려온 물들을 광중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안전 제동 장치예요. 내두하고 주산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내두 따로 주산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맥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나 살기들이 혈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잖아요. 혈장으로 못 들어오는 뭐 하는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내두만 높아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두 뒤에가 움푹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두 뒤에가 이렇게 움푹 꺼졌다가 일어나면서 내두를 만드는 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내두예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내두는 일명 만두, 승금이라고도 하며 무덤의 뒤쪽 불룩한 부분을 말한다. 내두는 혈장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용맥을 타고 따라온 물 기운들이 광중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천연적인 안전장치이다. 내두는 진해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내두가 없으면 혈장이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기상이 뚜렷하고 밝고 단단해야 한다. 내두가 좋아야 자손이 번성하며 깨지고 무너지면 흉화, 절손이 발생한다. 입수령과 내두는 장손을 나타내는 곳이다. 내두 형태가 꼭 둥글고 봉긋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혈에 따라서 내두 모양은 여러 가지로 형성되는데 형태가 선명하며 아래로 혈토를 감싸 안으면서 분수 형태가 분명해야 길하다. 내두는 와열에서는 현능으로 부르기도 한다. 내두가 단단하고 야물지 못하면 용맥을 타고 따라온 원진수들이 혈장으로 침범하여 임두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광중으로 근수가 들고 들었다 빠졌다 하면서 조상의 두상이 발가락 사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흉화가 섞이게 된다. 그 조상의 머리가 저 발밑으로 가버린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두는 이렇게 중요하다. 내두가 없으면은 머리 뒤에서 물이 침범해서 임두수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임두수. 선익은 묘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데 붙어 있는 묘 증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어서 어떤 바위가 있다든지 돌무더기가 있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묘를 보호하고 있으면 돼요.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옆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아주고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서 있으면은 또 나타나 있으면은 선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선익은 매미 선자 날개 익자거든요. 매미 날개는 몸에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렷하지는 않지만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은은 미미 또 방방 그렇게 은은하고 미미하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으면서 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옆에서 들어오는 물을 침입하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아주 중요해요. 선익은 인자수지 같은 어떤 그런 책에서는 선익은 그 우리 집으로 말하면은 이불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불. 이 조상이 덮고 있는 조상하고 가장 가까이 조상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 청룡백호가 양쪽 담장이라고 하면은
청룡백호가 담장이라 하면은 선익은 이불과 같은 것이라고 있어요. 담장은 없어도 이불이 없으면은 좀 괴롭겠잖아요. 그래서 청룡백호는 없어도 된다가 아니고, 청룡백호는 없어도 무방할 수 있지만은 선익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두가 없으면은, 내두나 선익이 없으면은 배채를 끄집어 내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면, 더 조건을 갖춘다면은 턱이에요. 입술 순전, 순전은 선익 설명해 드리고 또 살펴보시게요. 선익은 매미 날개를 가리켜요. 매미 날개. 매미 날개는 매미에게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풍수지리 혈판 중에서도 유혈에서는 선익이 없으면 진열이를 할 수 없다. 이열이라는 것은 그 까지나 오이처럼 길게 늘어진 혈장 있잖아요. 그걸 유혈이라고 해요. 유혈에서는 선익이 필수 조건이에요. 선익은 내두에부터 혈장을 보호하며 혈장의 기운이 설계제대로 않도록 하는 침실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매미 날개처럼 있는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선익은 없다고 하기엔 분명하여 무시할 수 없고 은은 미미 방방한 형상을 하고 있다. 유유선익, 유혈에는 보통 사포맥, 이신사회로 혈을 맺는다. 이건 이론적인 논리거든요. 선익은 장맥, 사장맥, 진수중맥하고 장이잖아요. 사정맥은 좌우맥과 정맥이잖아요. 이렇게 사장맥과 사정맥의 훈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자에는 축장과 묘정맥이 교합하여야 한다. 의령경에 보면은 유도혈은 바람이 들어옵다. 만약 바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절멸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그래요. 순전은 묘 입술이에요. 입술이라고도 그러고 턱이라고도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턱이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여기 순자는 입수순자, 전자는 모전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얼굴에서 코에다가 묘를 쓴다 해봐요. 표에다 묘를 쓰면은 이마는 내두가 되고 양쪽 광골은 선익이 되겠잖아요. 양쪽 광골은 선익이 되고 입술은 순전이 돼요. 입술은 순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입술순자를 넣었네요. 입술순. 그래서 묘 바닥에 떨어진 물들이 선익이 순전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쪽으로나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묘 바닥에 떨어진 물들이 내려가면서 반드시 모래알갱이를 가지고 간다. 모래알갱이를 가지고 가면서 물길이 생겨요. 물길이 생기면은 더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허물어진 것을 순전히 야무면은 거기서 순전에서 1차 모든 것을 다 좀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은 데 내려간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순전이 없으면은 직류수가 되어버려 반드시 내려가잖아요. 직류수가 되어가지고 조금 다른 살들이 붙게 돼요. 근데 순전이 있으면은 안쪽으로 몰아가지고 직거수가 안 되게 만든다. 그래서 또 순전이 없으면은 혈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묘에 이 잔디를 못 살게 해요. 그래서 잔디가 없으면은 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대부분 앞에가 잔디가 없으면 순전히 야물지 못하거나 순전이 없는 것이다. 순전히 야물지 못하다. 그래서 내두는 장남을 가리키고, 묘를 쓴 그 혈판은 두째를 가리키고, 순재는
막내 아들 삼남을 가리킨다 라고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순전은 굽어서 혈장의 건수들이 직거수되지 않도록 거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순전, 전순, 우각, 해목 등으로 구분하여 하수수, 금호수 등으로 지칭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한 뇌파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혈장에 떨어진 빗물들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내려가면서 빗물들은 혼자서 가지 않고 모래와 흙을 반드시 가지고 달아난다. 그러므로 순전히 강하고 단단하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혈장은 기울어지고 깨지고 오목하게 패어나갈 것이다. 순전히 혈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고 길어도 흉하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중조부 산소 후 순전석이 지나치게 큰 경우이다. 혈의 기운이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 박정희 대통령 증조할머니 산소에 올라온 순전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장석으로도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권총바위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총이 왜 어떻게 해서 권총인가, 어떻게 해서 친구한테 사살을 당했는가, 그걸 이제 또 이기적으로 한번 따져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순전은 그런 형태도 있다. 이 산소 아래에 있는 돌, 이것도 자연석이거든요. 또 무동산에 있는 것인데 순전의 일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담양군 올산면에 있는 연소열이에요. 연소열의 순전. 꼭 장수가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자연석이에요. 이런 순전도 있다. 기억하세요. 명당의 필수 조건은 내두, 선익, 순전, 그 세 가지가 있으면은 혈토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두는 이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익은 양쪽 뺨, 광골. 그 다음에 순전은 입술.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확실하면은 폐체를 끄집어내도 된다. 세 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도 있다. 그 이제 조금 고도의 차원은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아무튼 이 내두, 선익, 순전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리 내룡의 일석치지라고 했잖아요. 천리를 달려온 용도, 앉을 자리, 쉴 자리, 명당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장의 4대 요소, 내두, 순전, 선익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